주민들이 남한과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쯤 우리는 그 금지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 밀수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해 중국 기지국에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에서 살면서 북한과 남한 간의 통화를 연결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날짜에 북한 주민들을 국경 근처로 데려가서 남한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통화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건씩 한 달에 30건 이상은 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통화 중 몇 가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먼저 남한에 도착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남한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언니는 꼭 남한으로 오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한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며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중국 연길로 나오라고 말했고 거기서부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남한에 도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로 오랜 시간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친구의 탈북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당국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당국은 통신 신호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망이 차단되면서 통화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2014년 무렵에는 산속 높은 곳에서만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감청 장비를 들고 다니며 저와 같은 브로커들의 전화를 도청했습니다. 근처에서 통화가 이루어지면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그러면 요원은 그 소리를 따라 발신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농민처럼 보이기 위해 모자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풀려나려면 그들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월말 실적을 채우기 위해 바로 체포합니다. 그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조사실로 끌려갑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증거가 모두 있어도 모른 척 해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사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원들은 자신들이 차고 있던 가죽 벨트로 때립니다. 그들은 벨트를 주먹에 감고 가죽이 아닌 금속 버클적이 앞에 오도록 해서 때립니다. 맞는 동안 고통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죽은 척 버텨야 합니다. 그들은 죄인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짐승처럼 때립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범죄자였지만 그것이 정말 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분명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입니까?
단지 우리가 남한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북한은 국경을 닫고 외부와의 연결을 더욱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통화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던 지인만 해도 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6명은 지난 겨울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감옥에 보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밀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현금 송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한에서 통화를 위해 보내는 송금이 없다면 북한 시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큰 경제의 주요 생명줄 중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유를 얻고 배불리 먹고 쌀과 좋은 옷을 입게 되리라는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서 국경을 넘었다고.